메타인지는 학습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타인지에 대한 기본 특징을 메타인지 지식과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 2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의 출처는 북스일에서 출판된 새 물리교육학 총론이입니다. 먼저 인지와 메타인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지의 주체는 사람이고 인지의 대상은 외부 사물이나 상황 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고 관찰자가 무지개 모양과 색을 인식하는 과정은 인지활동입니다. 이에 반해 메타인지는 인지의 주체가 사람이면서 인지의 대상도 자기 자신인 경우입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인지하는 경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크게 메타인지 지식과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로서의 메타인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지식이란 학습자 자신의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대한 지식, 학습 과제의 특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습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메타인지 지식에는 감수성 범주와 변인 범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란 자신의 인지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을 위해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할지 계획하여 적절한 인지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용 과정을 점검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메타인지 지식에는 감수성 범주와 변인 범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수성 범주란 학습자인 내가 언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변인 범주에는 다시 세 가지 변인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 변인은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과제 변인은 학습 과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략 변인은 어떤 학습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각 범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수성 범주는 자신의 학습이나 성취를 위해 언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느끼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힘과 운동 단원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다 공부하려면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이고 또 트랜지스터 작동 원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자신이 특정 학습 내용을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변인 범주 중에서 사람 변인은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학습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자기 단원 연습 문제를 다 풀려면 3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나 문제풀이는 풀고 나서도 다음에도 잘 잊으니까 시험 전에 2번은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힘과 운동 부분은 이해를 잘한 편인데 전기와 자기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학습할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학습해야 이해가 잘 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감수성 변인은 언제 어떤 내용의 학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정도라면 사람 변인은 구체적으로 특정 학습을 위한 자신의 능력이나 시간과 같은 조건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인 범주의 두 번째인 과제 변인은 학습할 과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실생활 예를 다루고 이치에너지에서는 비탈면에서 수레를 내려보내는 실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이다. 또 힘과 운동 단원은 운동이 일정한 경우와 운동이 변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변인 범주의 세 번째인 전략 변인은 내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사람 변인은 나의 학습 능력과 나의 이해 정도에 대한 지식이고 과제 변인은 학습 과제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라면 전략 변인은 내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운 내용을 내 방식대로 노트에 정리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알고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잠시 쉬면서 그 문제를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물리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는 표시해두고 다음에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면 좋다거나 공부한 후에 친구에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잠깐 멈추고 나의 메타인지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감수성과 관련해서 공부가 필요한 단원이 어디라고 느끼고 있나요? 또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나요? 감수성 변이는 깨닫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것이라면 다음 세 가지 변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 변이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특정 단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원의 연습 문제를 푸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정해보세요. 과제 변인으로는 물리 공부할 때 설명이나 수식, 실험이나 문제풀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공부가 잘 되고 어느 부분이 공부하기 어려운지 적어보세요. 또 교과서의 특정 단원을 선택해서 그 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전략 변인에서는 물리 공부하는데 자신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들을 적어보세요. 특히 공부가 잘 안 될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도 써보세요. 메타인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자신의 학습 행동을 계획하고 이때 어떤 인지 전략이 학습에 효과적인지 선택하고 사용 후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였는지 점검하며 다음 행동에는 적절하게 수정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는 단순한 인지 전략의 사용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관찰하기, 요약하기, 개념도 그리기, 귀납적 사고하기, 가설 제안하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인지 전략의 사용을 의미하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요약하는 것보다 개념도를 그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인지 전략을 선택하는 활동이 메타인지 활동 즉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에 속합니다. 또 구리봉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자석을 관찰하고 왜 그런지 가설을 제안할 때 가설을 제안하는 방법이 무엇이더라 라고 생각해서 기추적, 어브덕티브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판단하는 것이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에 속합니다.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를 위해서는 인지 전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찰을 할 때 관찰은 가능하면 자세히 관찰하고 가끔 관점을 달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관찰 결과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개념도를 그릴 때에도 상위 개념은 위에, 하위 개념은 아래에 위치하게 그리며 개념들 사이에 연결어를 넣는 것이 중요하고 맨 아래 개념에는 예를 넣는다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개념도를 그리는 활동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설을 제안할 때에는 다른 상황에서 설명한 방식을 빌려오는 기추적 사고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전략의 조절과 통제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인지 전략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성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의 이해가 확실한 것 같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책 내용을 일단 이해했는데 올바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것이 인지 전략 사용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었는지 친구에게 설명해 봐야지라는 인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종이가 상자성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정말 종이가 자석에 붙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인지 전략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에 붙는지 직접 관찰해 봐야겠다라는 인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경우에 내게 인지 전략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다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또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물리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나요? 각각의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일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지 전략 예시를 보고 나만의 인지 전략을 생각해보면 더 좋습니다.
인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인지 전략들 중에서 4개 맞고 또 학습에 효과적인 적절한 인지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개념도 그리기, 수식을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예를 생각해 보기, 이해한 내용 친구에게 설명해 주기 중에서 시간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자기 유도 내용을 공부할 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또 선택한 전략으로 공부를 해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만일 효과가 적은 경우라면 다른 전략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점검한 후에 이러한 인지 전략의 사용이 나의 물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념도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완성하고 나면 확실히 이해가 더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물리 공식을 말로 바꾸어 설명해 보거나 공부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면 내가 불확실하게 알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 학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후에 다른 학습 활동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물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전략들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전략 한두 개를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본 후에 그 효과에 대해 서로 토의해 보십시오. 표를 보면 주제별로 전략의 예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고 나만의 주제와 인지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해 보고 사용한 후에 효과적이었는지 점검해 보세요.